마이크로소프트가 어느 날 저에게 5년 근속 감사패를 준 거예요. 그걸 받자마자 얼굴을 후려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든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다른 거였는데 마음이 편해져서 이렇게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속패를 주셨는데 그 다음 달에 바로 그만뒀어요. 집도 안 정해지고 잡도 안 정해졌는데 그냥 무작정 이사를 왔어요. 실리콘밸리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용 트레이닝 플랫폼인 코두를 만드는 김희선이라고 합니다. 코두는요, 같이 한다는 뜻에서 코두거든요. 같이 함으로써 더 쉽고 빠르게 배우도록 만들어주는 플랫폼이에요. 한국에서 알만한 기업은 잘한다가 저희 고객이시고, 저는 모토로라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커리어의 초반에 거쳤어요. 그리고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들에 조인을 한 지가 이제 12년째 되고, 유제시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했고, 새로 처음부터 시작한 회사가 와일드시드 테크입니다. 저의 얘기가 계속 다른 종류의 맨땅에 헤딩을 하는 사람이네? 라는 걸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남이 맨땅에 헤딩하는 거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 재미를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간 게 1994년인데 저는 그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웹 디자인을 배운 거예요. 그때는 진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어, 와, 텍스트가 나올 수 있어, 와, 막 이러던 때였거든요. 너무나 쪽팔릴 미개하게 생긴 웹사이트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대학생이면서도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많이 받아서 하게 됐고,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뭘 하는지 구경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재밌어서 그래서 유학을 오게 됐어요. 그때 카네기 멜론에서 대학원 유학을 했는데, 유학 나왔던 시기가 IMF 시기여서 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아놓고도 1년 뒤에 입학하게 해달라고 해놓고, 저는 낙향을 해서 부모님 댁에 얹혀 살면서 과외 선생으로 풀타임으로 한 1년 반을 살았어요. 과외를 엄청 열심히 해서 유학비를 대고 생활비를 대고 이런 일을 했는데, 사실 저는 유학 나오기 전에 외국을 나가본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일본에 배낭여행 한 번,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되게 촌스러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유학을 나와서 뭐가 신기했다기보다는 한국에서 내가 사는 거랑 별로 안 다르게 살 수 있는데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였구나, 나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생각했지? 라는 거가 아이 오프너였어요.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모토로라 본사에서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로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그때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합류를 했어요. 처음엔 디자이너로 들어갔는데 PM 오퍼가 들어와서 PM으로 바꿨어요. PM으로 옮기면서도 굉장히 재밌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안 해보면 모른다라는 생각이 많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나를 죽이지 않으면 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해보고 싶으니까 해보겠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못 알아듣는 용어 너무 많고, 미팅에 들어가도 이 사람들이 다 에크로님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 여기 뉴비고 나 너무 모르니까 가르쳐줘 라는 거를 택틱스로 써먹었어요. 그거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 이러고서 질문 세례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거의 한 2년 동안 써먹었어요. 저 마이크로소프트에 5년 1개월 있었고요. 저는 PM으로서 뻔뻔함을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생각되는 게 라이브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런칭할 때였어요. 대문격이 되는 웹사이트였고, 이해관계가 있는 팀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일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이런 것들을 훨씬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언더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오버 커뮤니케이션을 하자. 보통 이것까지 얘기해줘야 돼 라든지,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귀찮아하지 않을까? 그냥 보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귀찮아하지 않고 오버 커뮤니케이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도가 훨씬 적기 때문에 언더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오버 커뮤니케이션 하자라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동안 오래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큰 회사에 있으면 속도가 안 나잖아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나 언제든지 스타트업을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느 날 저에게 5년 근속 감사패를 준 거예요. 감사패가 되게 아름다워요. 이렇게 아크릴, 투명 아크릴 되게 묵직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되게 아름답거든요. 그걸 받자마자 얼굴을 후려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든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다른 거였는데 워낙에 회사가 잘 돌봐주니까 마음을 놓고 파트타임으로 MBA도 하고 남편 만나서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뭐 이러면서 마음이 편해져서 이렇게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속패를 주셨는데 그 다음 달에 바로 그만뒀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만두고 시애틀에 있는 집도 짐을 싸가지고 집도 안 정해지고 잡도 안 정해졌는데 그냥 무작정 이사를 왔어요. 실리콘밸리로. 그러고서 회사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 일을 하다가 스타트업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2005년 6년 요럴 때만 해도 왔다 갔다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회사들에서는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너는 큰 회사들에서만 일했는데 스타트업에서 일을 할 수 있겠어? 너는 이 속도 적응 못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임금을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일단 써봐. 써보고 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돈 주세요. 이러고서 들어갔었어요. 그때 첫 번째 일한 회사는 커넥시브라는 회사예요. 2달이 안 돼서 월급이 나오기 시작했고 Director of Experience로 있었죠. 다음으로 옮긴 회사는 스트리버스라는 회사인데 안타깝게도 잘 안 됐어요. 시리즈를 B를 받기 직전에 회사가 와해되었거든요. 그때 이제 문을 닫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부터는 저는 나가서 다른 거를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UX랑 뭐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랑 이런 게 저의 강점이니까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만난 친구가 가지고 온 아이디어가 상상력을 사로잡은 거죠. 이 친구는 인도계 미국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1-800 넘버에 전화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인도 이름 길잖아요. 자기 이름 스펠링을 항상 잘못한대. 근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이름이 희선 킴인데 희선 할 때는 N이고 힘은 M인데 그거를 항상 거꾸로 하거나 그런 게 항상 많았어요. 보통 이 사람들 이미 다 앱에 있거나 로그인 돼 있는데 왜 전화 받자마자 너 누구냐부터 시작하는가? 희선 뭐 너 어젯밤에 쇼핑하다가 뭐 어디서 막혔네?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의기투합해서 그 회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콜센터들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콜센터들의 대목은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크리스마스 시즌 사이예요. 쇼핑을 많이 하니까 무슨 문제 있으면은 대응해야 되고 그때 한 달 동안 3시간 반씩 자면서 일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그때 배웠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 퇴근할 때까지 화장실을 한 번도 못 가고 계속 일을 했어요. 30분 단위 미팅이 계속해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거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바쁘고 위급하니까 계속 거기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번아웃이 되게 크게 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회사는 잘 되고 사람들은 늘어나고 이러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부터 번아웃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럼 일단 나는 쉬어야겠다. 회사를 퇴사하고 7개월 동안 쉬었어요. 제일 두려운 거는 그런 거였어요. 내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쉬면 다음 부부를 할 수 있을까? 알고 지내는 BC님은 7개월 쉬면 7년 쉰다 뭐 이러셨거든요. 그래도 몸 상태도 그렇고 다 너무 망가져서 안 쉴 수가 없었어요. 그 7개월 동안에 그동안 시간 없어서 못하던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달리다가 혹시나 내가 무슨 하트어택 같은 거 받아서 죽으면 내가 누군지 알까? 우리 가족들이 연락이 갈 건가?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시계를 봤는데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45초. 너무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심함을 저희 친구들한테 냈더니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나 오늘은 55초 뛰었어. 오늘은 1분 15초. 이러고서 이제 친구들한테 리포팅하고 농담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달리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그 해에 하프 마라톤을 3번을 뛰었어요. 한 번도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막 하프 마라톤이라는 생각도 해보지 못한 걸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여러 번. 너무 신기하니까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소셜 모티베이션이라는 거에 팩터들이 저의 경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의 의지력은 진짜 한 20%도 안 될 것 같거든요. 큰 도움은 아니어도 돼요. 진짜 무슨 따봉이라든지 아주 조그만 도움만 있어도 이걸 이뤄내기가 훨씬 쉬워진다라는 거는 제가 경험해봤고 그거를 보니까 이런 소셜 모티베이션이 가장 필요한 데가 회사랑 관계되는 프로덕티비티 관련한 쪽인데 거기다 어떻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시작된 게 코드예요. 저희는 기업 교육의 틱톡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고커라든지 잠깐씩 일하는 되게 조그만 마이크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죠.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거 보고 그거 빨리 습득해서 손으로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틱톡에서처럼 되게 가볍게 보고 빨리 끝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맞춰줄 수 있는 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저희랑 되게 트렌드가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남들이 깔아놓은 게 없는 길에서 어디가 맨땅인지를 찾아서 다닌 사람 같은 패스가 되었어요. 맨땅을 찾았을 때 이점은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내 이마가 두꺼워진다. 무슨 상황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컨피던스. 죽지만 않으면 강해지겠지. 컨피던스가 생기는 게 첫 번째고, 그게 성공한다면 그 맨땅이 내 땅이 된다라는 반대급부가 되게 큰 게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이거든요. 놀랍죠. 저의 리스크 관리는 어떤 식이냐면, 모든 일이 다 안 됐어. 그러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는 뭐야? 라는 거를 언제나 생각해요. 최저가 됐을 때 괜찮아? 괜찮아. 그럼 다시 올라오지 뭐. 중요한 게 뭔지만 알고 있으면 절망이라든지 실패라든지 그냥 넘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한 건 뭐 내 자신일 수도 있고, 가족, 우리 아이, 건강 뭐 이런 것들이고, 사실은 커리어에서의 성공과 실패도 부차적인 거가 될 수 있어서 코어가 있으면 나머지는 플렉서블해질 수 있어? 이거를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걸 할 수도 있어? 초연하다는 건 아닌데 괜찮아 할 수 있게 된 거가 저의 가장 큰 퍼스널 그로스인 것 같습니다.